여러분, 여러분, 칼슘약을 칼슘약을 드시는데도 드시는데도 골다공증이 골다공증이 개선되지 개선되지 않고 않고 관절이 관절이 계속 계속 아프신가요? 아프신가요? 저는 27년간 관절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칼슘이 뼈로 안 가고 혈관 벽에 붙어 돌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68.7%가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도 뼈가 아닌 혈관으로 갑니다. 제 환자 72세 이순자 할머니 칼슘약 10년 드셨는데 심장 혈관에 석회질이 가득했어요. 담당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한 달에 3만 원씩 10년이면 360만 원인데 그 돈으로 혈관만 막은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요. 똑같은 칼슘약을 방법만 바꿨더니 78세 박영숙 할머니는 5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5개월 전만 해도 화장실도 혼자 못 가셨는데 지금은 손자랑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펴기 힘드시죠? 계단 내려갈 때 무서우시죠?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시죠? 밤에 다리 저려서 자다 깨시죠? 이런 증상 있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게 염증 때문이에요. 여러분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도 염증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염증이 뼈를 갉아먹고 연골을 녹이고 통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 염증을 그냥 두면 당뇨도 오고 혈관도 막히고 치매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이순덕 할머니 무릎 아파서 진통제만 10년 드셨어요. 하지만 통증은 더 심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통제는 증상만 가리는 거지 염증을 없애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진통제 오래 먹으면 위장도 망가지고 간도 나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염증을 뿌리부터 뽑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27년간 연구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뼈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낡은 뼈는 부서지고 새 뼈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나이가 들면 새로 만드는 속도보다 부서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5년 동안 뼈의 30%가 사라집니다. 정말 많이 사라지죠? 그래서 넘어지면 바로 골절되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북유럽 사람들 우유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마시죠? 그런데 골다공증 환자도 세계 최고입니다. 우유가 뼈에 좋다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유에 칼슘은 많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유만으로는 절대 부족해요. 이유가 뭘까요? 칼슘을 뼈로 끌어당기는 힘이 없거든요. 마치 벽돌은 많은데 시멘트가 없는 것과 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은 칼슘약, 우유 대부분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혹시 지금 또 그런 이야기 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는 재료로 약값 월 10만 원 아끼는 방법, 5개월 안에 지팡이 없이 걷는 비법, 그리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 꼭 잡고 싶어하는 그 비밀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무료로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귀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뼈 문제와 관절 문제.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가 더 아프세요? 뼈가 시리고 골절이 무서우신가요? 아니면 무릎, 허리 관절이 더 아픈가요? 둘 다 아프시다고요? 그럼 더 심한 쪽부터 잡아야 해요. 왜냐면 필요한 영양소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뼈가 약한 분에게는 순수 칼슘 폭탄이 필요해요. 무릎 관절이 아픈 분에게는 연골을 만드는 성분이 필요하죠. 이걸 모르고 이것저것 다 먹으면 돈만 나가고
효과는 반토막입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관절이 더 문제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순서를 알려드렸죠. 3개월 전 무릎이 너무 아파서 손자 얼굴도 못 봤어요. 할머니 아파서 못 와요. 손자가 울었대요. 병원비만 수십만 원, 효과는 제로. 선생님, 이제 포기했어요.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그런 할머니께 제가 부엌에 있는 5가지를 정확한 순서로 알려드렸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2주 후 무릎이 조금 덜 아파요. 한 달 후 계단을 혼자 올라갔어요. 5개월 후 손자랑 그네 탔어요. 의사인 제가 봐도 기적이었어요. 이제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부엌에 있는 것 5가지.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휴대폰 소리 키우시고 메모 준비하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밀. 염증부터 꺼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부엌에 있는 오총사. 오늘부터 여러분의 뼈, 지킴이가 될 5가지 재료. 먼저 일총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염증을 끄는 소방관입니다. 바로 들깨? 들깨라고 하면 다들 에이, 그거 흔한 건데 하시더라고요. 잠깐만요. 들깨가 왜 일총사인지 아세요? 들깨를 모르면 2, 3, 4, 5총사 모두 소용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칼슘 넣어도 염증이 있으면 뼈로 안 가거든요. 마치 구멍난 독에 물 붓는 격이죠. 들깨 속 오메가3가 염증을 정확히 68% 감소시킵니다. 박영숙 할머니도 일주일 만에 무릎이 덜 붓는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이게 들깨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깨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요. 혹시 아침에 미역국 드시나요? 미역국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완벽합니다. 미역국에 들깨만 제대로 넣으면 완전 황금 조합이에요. 미역에 칼슘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들깨까지 더하면 우유에 15배 칼슘, 게다가 들깨가 염증까지 잡아주니 칼슘이 뼈로 쏙쏙. 잠깐, 미역국 드시는 분 댓글에 1번, 안 드시는 분 2번 지금 바로 달아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드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미역국만 먹으면 될까요? 천만에요. 이게 일총사일 뿐이에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대부분 들깨를 잘못 드세요. 뜨거운 미역국 팔팔 끓을 때 들깨가루 확 넣으시죠? 그럼 끝입니다. 염증 끄는 오메가3가 열에 다 죽어버려요. 10년치 370만 원이 3만 원으로 변하는 겁니다. 아까운 일이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불 끄고 30초 기다리고 들깨 한 숟가락. 이것만 바꾸면 효과가 3배입니다.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돼요. 미역국 안 드시는 분들 된장찌개도 좋아요. 김치찌개도 괜찮고요. 어떤 국이든 불 끄고 들깨 한 숟가락. 제 환자 김말순 할머니 30년간 들깨 드셨는데 효과가 전혀 없으셨대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뜨거운 국에 넣으셨어요. 저는 그 사실을 듣고 정말 속상했습니다. 30년 방법 하나 때문에 제가 방법만 바꿔드렸더니 2주 만에 무릎이 편해요. 하시더라고요. 이게 들깨의 진짜 비밀입니다. 자, 이것이 일총사 들깨? 그런데 큰 문제가 있어요. 일총사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제 환자 이순덕 할머니 들깨만 6개월 하셨어요. 효과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염증은 줄었는데 칼슘이 없었거든요. 뼈로 갈 재료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총사가 필수입니다.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이총사를 먹는 분은 많은데
90%가 잘못 드세요. 어떻게 잘못 드시냐고요? 통째로 드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변으로 나옵니다. 화장실 가보세요. 깨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30년, 40년. 그렇게 드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허탈한 일이죠. 오늘 저녁부터 바꾸세요. 지금부터 이총사 공개합니다. 뼈를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붙이는, 절대 통째로 먹으면 안 되는 칼슘이 우유의 8배나 되는 이거. 모르면 일총사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바로 검은깨입니다. 또 깨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들깨는 염증 제거, 검은깨는 뼈 강화. 완전 다른 무기예요. 검은깨 칼슘 우유의 8배. 더 중요한 건 흡수율이 3배 높아요. 제 환자 70세 김순희 할머니 검은깨 6개월 드셨더니 골밀도가 상승했어요. 담당 의사가 놀라더래요. 할머니, 뭐 드셨어요? 그런데 90%가 실수예요. 통째로 씹었어. 그냥 이렇게 먹으면 다음날 변에 그대로 나와요. 꼭 갈아야 합니다. 어떻게 갈아요? 깨는 기름이 많아서 잘 안 갈려요. 여기 꿀팁 하나. 콩가루 한 숟가락 같이 넣으세요. 그럼 쉽게 갈립니다. 단백질도 보너스예요. 믹서기 있으면 믹서기로, 절구 있으면 절구로 꼭 갈아서 드셔야 효과 봅니다. 하루 한 숟가락 밥에 뿌리세요. 김밥 먹을 때 뿌리세요. 미숫가루에 타세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하나 주의하세요.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기름기가 많아서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이총사까지 완료. 들깨로 염증 꺼고 검은깨로 칼슘 채우고 그럼 끝일까요? 아닙니다. 삼총사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뼈가 더 문제세요? 관절이 더 문제세요? 틀리면 효과 반토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해요. 뼈가 더 아프신 분, 멸치 관절이 더 아프신 분, 새우 지금 바로 달아주세요. 왜 선택해야 하냐고요? 필요한 성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뼈 약한 분에게는 순수 칼슘이 필요하고 관절 아픈 분에게는 연골 만드는 성분이 필요해요. 먼저 뼈가 약하신 분, 골절 무서우시죠? 넘어질까봐 걱정되시죠? 여러분께는 멸치가루입니다. 멸치가루가 왜 좋으냐고요? 뼈째 갈아서 자연 칼슘이 가득해요. 약국 칼슘약보다 훨씬 잘 흡수됩니다. 왜냐고요? 우리 몸은 자연 칼슘을 훨씬 잘 알아먹거든요. 제 환자 82세 김순자 할머니 고관절, 골절로 6개월 누워 계셨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걷기 힘드실 겁니다 했죠. 그런데 매일 아침 국에 멸치가루 반 숟가락씩 4개월 후 혼자 걸으셨어요. 의사들도 깜짝 놀랐죠. 근데 멸치가루 그냥 먹으면 비릿하시죠? 여기 꿀팁 하나. 국물용 멸치를 후라이팬에 10분 정도 볶으세요. 그럼 고소해져요. 과자처럼 간식으로 드시면 딱 비린내 싹 사라지고 칼슘은 그대로. TV 보면서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하루 서너 마리면 충분해요. 멸치 고르실 때 팁. 좋은 멸치는 은빛이 나요. 구부러지지 않고 똑바로 배가 터지지 않았어요. 고소한 냄새가 나요. 나쁜 멸치는 노란색이 돌아요. 몸이 구부러져 있어요. 배가 터져 있어요. 비린내가 심해요. 보관은 어떻게?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실 보관하세요. 6개월은 거뜬합니다. 이제 관절 아프신 분, 무릎 계단 오르내릴 때 고통스러우시죠? 허리 아프시죠? 여러분께는 새우가루입니다. 새우가루가 왜 좋으냐고요? 연골 만드는 성분, 글루코사민이 가득해요. 약국에서 한 통에 3만원, 4만원 하는 그거요. 새우가루면 마트에서 3,000원이면 돼요.
박영숙 할머니가 먹은 게 바로 새우가루였어요. 3개월 만에 손자랑 그네 타셨잖아요. 새우의 연골 성분이 연골을 재생시킨 거죠. 새우가루 만들 때 비법. 말린 새우 사실 때 꼭 국산 확인하세요. 중국산은 표백제 쓸 수 있어요. 집에서 만드시려면 1. 새우 깨끗이 씻기. 2. 바삭하게 말리기. 3. 믹서기로 곱게 갈기. 4. 체에 한번 걸러주기. 이렇게 하면 부드러운 새우가루 완성.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 저는 둘 다 아픈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좋은 방법 있어요. 멸치가루 반 숟가락, 새우가루 반 숟가락 섞어서 드세요. 된장찌개에 넣으면 완벽해요. 된장찌개 끓이실 때 멸치가루, 새우가루 반반. 그럼 뼈도 튼튼, 관절도 튼튼, 일석이조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월화수는 멸치가루, 목금토는 새우가루 번갈아 드시는 거예요. 주의하실 점. 멸치가루, 새우가루 살 때 꼭 국산으로 사세요. 수입산은 방부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냄새 맡아보시고 비린내 심하면 오래된 거예요. 신선한 건 고소한 냄새가 나요. 하루 반 숟가락에서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 안 될 수 있어요. 삼총사 완료. 들깨로 염증 끄고 검은깨로 칼슘 채우고 멸치나 새우로 뼈와 관절 잡고. 그럼 끝일까요? 아닙니다. 사총사 없으면 지금까지 다 헛수고예요. 왜냐고요? 아무리 칼슘 많이 먹어도 뼈로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그냥 혈액 속을 떠돌다가 어디로 갈까요? 혈관 벽에 쌓입니다. 그래서 사총사가 절대 필요해요. 칼슘을 뼈로 쏙쏙 끌어당기는 자석. 그 비밀의 사총사는 사총사 나갑니다. 앞에 1, 2, 3총사가 흡수되게 하는 열쇠. 이거 없으면 칼슘이 뼈로 안 가요. 바로 목이버섯입니다. 흰 목이버섯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고요? 아무리 칼슘 많이 먹어도 뼈로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그냥 혈액 속을 떠돌다가 혈관 벽에 착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의 시작이에요. 무서우시죠? 그래서 목이버섯이 필수입니다. 목이버섯에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칼슘을 뼈로 확 끌어당깁니다. 마치 자석처럼요. 제 환자 75세 박철수 할아버지 칼슘약 5년 드셨는데 효과 없었어요. 검사해보니 혈관에 석회질이 쌓이고 뼈는 약해지고. 목이버섯을 일주일에 3번씩 드시게 했더니 3개월 후 선생님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6개월 후 골밀도가 올라갔어요. 목이버섯의 힘이죠. 목이버섯은 어떻게 먹냐고요? 말린 목이버섯 한 줌 물에 불려서 볶아도 맛있고 잡채에 넣어도 맛있어요. 탕 요리에 넣어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경채랑 같이 볶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더라고요. 얼마나 먹어야 하냐고요? 말린 거 한 줌이면 충분해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만 드셔도 효과 충분합니다. 매일 안 드셔도 돼요. 근데 하나 주의하세요. 목이버섯 쌀 때 햇볕에 말린 거로 사세요. 햇볕 쬐는 목이버섯이 비타민 D가 훨씬 많거든요. 마트에서 국산 햇볕 건조 이렇게 쓰여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목이버섯이 비타민 D 풍부하지만 햇볕 못 쬐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같은 날씨에 밖에 나가기도 힘드시고 특히 겨울철에는 햇볕이 약해서 비타민 D가 정말 부족해지거든요. 제 환자분들 보면 비타민 D 부족한 분이 80% 넘어요. 그런 분들은 약국에 가셔서 비타민 D 꼭 챙기세요. 약국 가시면 비타민 D 액상으로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액상이 알약보다 흡수가 훨씬 잘 돼요.
하루 한 번, 밥 먹고 한 방울, 그냥 입에 떨어뜨리시거나 물에 타서 드시면 돼요. 비싸지 않아요. 한 달에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면 돼요. 이거 하나만 챙기셔도 칼슘 흡수가 2배 올라갑니다. 자, 사총사까지 왔습니다. 들깨로 염증 끄고, 검은깨로 칼슘 채우고, 멸치나 새우로 뼈와 관절 잡고, 목이버섯으로 흡수시키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99%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오총사가 없으면 밤새 칼슘이 싹 빠져나갑니다. 네? 밤에 빠져나간다고요? 네, 맞아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계속 일하거든요. 그때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제 환자 중에 낮에는 열심히 칼슘 드시는데 밤에 다 빠져나가서 효과 못 보신 분 계세요. 정말 아깝죠. 그래서 오총사가 필수입니다. 칼슘이 뼈로 들어오는 건 환영하고 뼈에서 빠져나가는 건 꽉 잡는 문지기 역할을 해요. 그 마지막 오총사는 바로 깻잎과 청경채입니다. 깻잎이요? 매일 먹는 그 깻잎? 네, 맞아요. 그냥 깻잎 아니에요. 깻잎에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 걸 70%나 막아줍니다. 청경채도 마찬가지예요. 제 환자 중에 칼슘약 10년 드신 분이 계셨는데 깻잎을 매일 드시게 했더니 6개월 후 골밀도 검사 숫자가 올라갔어요. 담당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얼마나 먹어야 하냐고요? 깻잎 3-5장, 청경채 한 줌, 쌈 싸 드시면 되고요. 청경채는 볶아 드시면 돼요. 깻잎 싫어하시는 분? 상추로 대신하셔도 괜찮아요. 녹색 채소면 다 좋아요. 자, 5총사 모두 완료. 1총사 들깨 마이너스 염증 제거, 2총사 검은깨 마이너스 칼슘 공급, 3총사 멸치새우 마이너스 뼈관절, 4총사 목이버섯 마이너스 흡수 촉진, 5총사 깻잎 마이너스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제 정말 끝일까요? 아직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이거 하시면 5총사 다 소용없어요. 첫 번째, 커피 조심하세요. 아침 커피는 꼭 마셔야 하는데. 알아요.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지만 정 못 참으시면 식사 후 1시간은 텀을 두세요. 아침 7시에 식사하셨으면 커피는 8시 이후에. 이것만 지켜도 칼슘 손실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아니면 차로 바꾸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둘째, 사이다든 탄산음료 정말 안 좋습니다. 탄산이 뼈 속 칼슘을 녹여서 빼내요. 한 병 마시면 3일 노력이 날아갑니다. 정 시원한 게 마시고 싶으시면 차가운 보리차나 매실차 드세요. 셋째, 국물 좋아하시죠? 국 없이 어떻게 밥을 먹어요? 다만 너무 짜게 드시면 소금이 칼슘을 끌고 나갑니다. 국 끓일 때 소금을 평소보다 살짝만 적게 넣으세요. 아니면 국물에 들깨 한 숟가락 더 넣으시면 칼슘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말 끝입니다. 5총사 모두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실천을 어떻게 하냐고요?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일과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 뭘 먹어야 하는지 정확한 시간과 양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물 한 컵 드세요. 미역국이나 된장찌개 끓이실 때 불 끄시고 들깨 한 숟가락, 멸치가루나 새우가루 반 숟가락도 넣으세요. 따뜻한 밥에는 검은깨 한 숟가락 뿌리세요. 김치 한두 조각, 깻잎 2-3장. 이게 10분이면 끝나요. 커피는 1시간 후에 드시고요. 점심 뭘 드시든 상관없어요. 나물 무치실 때 참기름에 들깨가루 조금,
더 추가하세요. 저녁, 청경채 볶음이나 깻잎 무침, 목이버섯 볶음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4번이면 돼요. 간식은요? 오후 3시쯤 배고프시면 검은 깨 우유에 넣고 갈아 드세요. 우유 안 맞으시는 분은 두유나 미숫가루에 단 아침에 검은 깨 드셨으면 간식은 건너뛰세요. 깨는 하루 한두 숟가락이 적당합니다. 칼슘약 드신다면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세요. 아침 한 알, 저녁 한 알 나눠 드세요. 운동은요?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천천히 산책하듯이요. 양치질할 때 한 발로 서기 연습. 처음엔 10초도 힘들어요. 매일 조금씩 늘리세요. 한 달 후엔 30초 거뜬할 겁니다. 낙상 예방에 최고예요. 얼마나 하면 효과 보냐고요? 2주면 통증이 조금 줄어들고, 한 달이면 아침에 일어날 때 편하고, 개월이면 요즘 좋아 보인다 소리 들으실 거예요. 6개월이면 골밀도 검사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의 뼈 나이, 50세인 분도 계시고 50세의 뼈 나이, 70세인 분도 계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오늘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박영숙 할머니 78세의 그네 탓이죠? 김순자 할머니 82세에 혼자 걸으시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알려드린 대로 6개월 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해야 합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하시려면요. 에이, 그거 먹는다고 달라지겠어?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 하셨어요. 하지만 2주 후 조금 덜 아픈 것 같은데 한 달 후 아침에 일어날 때 한결 편하네? 3개월 후 선생님, 이거 정말 효과 있어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제대로 된 영양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80세에도 90세에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마트 가실 때 들깨, 검은깨, 멸치가루만 사세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여러분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통증도 줄고 기운도 나고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졌다 할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5총사 다시 한번. 1총사 들깨 불 끄고 넣기 하루. 한 숟가락 2총사 검은깨 꼭 갈아서 밥에 뿌리기 3총사 멸치 5. 새우뼈는 멸치 관절은 새우 둘 다면 반반 4총사 목이버섯. 일주일 4번 햇볕 건조 제품. 5총사 깻잎 하루 5장. 상추도 오케이. 절대 금지 식품 공개. 커피는 1시간 텀. 탄산음료 금지. 짠 국물 적당히 꼭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27년간 관절염 전문의로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5가지 방법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들깨로 염증 끄고, 검은깨로 뼈 단단하게 하고, 멸치가루나 새우가루로 칼슘 채우고, 목이버섯으로 흡수 돕고, 깻잎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으세요. 6개월이면 됩니다.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전문가 또는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6개월만 저와 약속해 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겠다면 댓글에 오늘부터 5총사 시작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시도록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6개월 후 이 영상 다시 보실 때 댓글에 성공 후기 꼭 남겨주세요. 건강하세요, 여러분.